한 25년 동안 같은 거 하셨는데 이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대를 한다거나 도움이 되나요? 평상시 차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다 보면 무릎이 누구나 아플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내치긴점이 있을 때는 거의 발 걷는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경인대염은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그러면 못 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부상은 못 뛸 수가 없어요. 다 잘 뛸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달리기를 전신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신 운동이지만 특별히 많이 다치는 부위가 있을 것 있죠. 같은데 혹시 이 어디를 가장 많이 다쳐서 오시나요? 거의 대부분 무릎이나 발목이죠. 왜냐하면 체중을 받쳐주는 관절이니까 거의 무릎 아니면 발목인데 특히 무릎 환자가 많죠. 아, 무릎 환자가 이제 1등이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러면 보통 무릎이 왜 많이 다친다고 봐야 될까요? 무릎은 아무래도 체중을 직접으로 받는 데다가 무릎 관절 자체가 이런 커다란 근육을 갖다가 받쳐주는데 일반 걸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약한 상태로 뛰게 되면은 이 인대나 근육이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 부상은 대부분 과부하이기 때문에 과부하를 얼마나 잘 견디냐 못 견디냐 그 차이죠. 선생님, 그러면 이 무릎 부상이 보통 초보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조금 숙련된 사람들이 좀 많이 뛰다 보니까 나타나나요? 이 처음에는 뛰다 보면 누구나 무릎이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민하죠. 무릎이 아플 때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초보자들은 부상이 뛴 지 얼마 안 되니까 부상이 있어서 약간 아플 뿐이지 부상이 심하지 않아요. 부상이 심해도 치료하면 금방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몇 년 동안 뛰고 풀코스를 그냥 반복씩 뛰고 100km 여러 번 뛴 사람들은 부상이 한 번 오면 좀 오래 갑니다. 다 무리해서 오는 거거든. 네. 이게 뭐 자세 때문에 그렇다, 뭐 신발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뛰다 보면 과사용 손상, 과부하가 누적이 돼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도만 줄여주면 다 돌아옵니다. 늦어도 2주 이내는 되게 돌아와요. 근데 보통 한 이틀, 3일 쉬면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런데 2주가 쉬어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치료를 해야죠. 일상생활은 지장이 없는데 뛰려고 그러면 아프다. 그래서 뛰러 나갔는데 15km까지는 괜찮아. 근데 거리가 점점 짧아져. 10km, 5km, 5km 이상 못 뛰게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죠. 선생님, 그러면 이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보호대를 한다거나 어떤 장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밴드하고 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나가다 보면 전부 이걸 하고 있는 거여서 내가 저걸 왜 하고 있지? 거의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부상이 심한 경우에 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대회를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밴드를 얘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게 써보기는 하는데, 그걸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찬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더 불편하기만 하고 너무 이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밴드는 굳이 하지 마시고 부상이 있을 때는 좀 쉬고 어쩔 때는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평상시 차는 거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무릎 부상의 원인이 되게 많은데 뭐 오래 달리는 게 문제인지 빨리 달리는 게 문제인지 뭐 자세가 안 좋은 건지 뭐 운동화가 안 좋은 건지 뭐 어떤 원인이 가장 큰가요? 원인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된 누적 부상인데 빨리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빨리 달리면서 근육에 단기간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선을 과하게 하니까 얘가 못 견디는 거죠. 천천히 오래 달리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장거리보다는 짧은 거라도 빨리 달리는 게 되게 위험하고, 또 하나는 직선주로보다는 트랙 도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커브 돌 때. 그 트랙 훈련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바닥이 평평한 데는 괜찮은데 그런데 흙길, 울퉁불퉁한 데, 보도블록 이런 데 별로 안 좋아요.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달리기 부상이 있을 때는 아스팔트나 우레탄, 트레드밀 괜찮아요. 아스팔트 길보다는 흙길을 더 선호하는데 부상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아스팔트가 더 낫습니다. 시멘트는 안 좋아요. 시멘트, 콘크리트랑은 좀 달라요. 아스팔트가 제일 괜찮아요. 트레드밀도 괜찮고. 근데 트레드밀 달 때 주의할 거는 얘는 기계니까 내가 10에 놓고 맞추면 계속 부상인데도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때보다 속도를 1 정도 낮춰서 뛰어야 돼. 얘가 부상이 있을 때는. 선생님, 그러면 이 달리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무릎 부상 네.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이 무릎 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자기 무릎의 아픈 부위를 정확히 어딘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픈 부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되게 한 군데가 많고 그게 치료하고 놔두면 자꾸 여기저기 퍼지거든요. 맨 처음에 어디가 아파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릎을 보게 되면은 이 슬개골 동그란 뼈가 있으면 이 동그란 뼈 주위로 해서 사방으로 인대가 붙어 있어요. 무릎을 갖다가 뛸 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 대퇴사두근, 대퇴 근육이 잡아당기면서 슬개골이 잡아당기면서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착지를 충격을 받을 때 이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들이 충격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아픈 부위가 되게 중요한데 부위에 따라서 대처하는 게 조금 달라요. 보통 우리가 러너스리라고 보통 얘기하면 슬개 대퇴 증후군 또는 뭐 장경인대도 집어넣고 점퍼슨이라고 하는 슬개 건염도 집어넣고 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구별해 주는 게 좋은 게 러너스리라는 건 말 그대로 달리기를 하면서 생기는 부상인데 네. 무릎 주위에 있는 통증을 다 러너스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그 부위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슬개건이 있으면 동그란 뼈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내측 지지대, 바깥쪽 지지대. 지지대가 뭐냐면은 슬개건하고 옆에 있는 조직을 연결해주는 인대거든요. 네. 이 지지대염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아픈 사람들이 내측 인대. 인대는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내측 인대, 외측 인대가 있는데 보통 내측 인대염이 훨씬 많습니다. 내측 인대 여기가 눌러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여기 아프면 요 인대에 무리가 간 거거든요. 네. 자기가 아플 때는 무릎이 어디가 아프면은 잘 눌러서 아픈 데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아픈 데가 딱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상이 시작되는 거고 부어 있으면 더 진행되는 거고 부어 있으면은 달리기를 일단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리기 부상 중에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장경인대염. 장경인데요. 장경인대염은 이 옛날에 충격파 치료 나오기 전에는 6개월, 1년 이상 못 뛰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장경인대염은 이 무릎 바깥쪽에 있는 건데 장경인대 길다란데 이 여기가 넓게 막이 가다가 여기가 좁게 바깥쪽에 뼈가 튀어나온 데를 지나가요. 이게 장경인대 제일 많은 거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난단 말이죠. 이 마찰 증후군은 되게 오래 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가 딱 아프면은 딱 요 각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네. 이 각도에서 완전히 피고 있든지 아예 구부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지 빨리 좋아져요. 얘를 왔다 갔다 하면 잘 안 나요. 우리 생활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앉았다 일어나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모든 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경인대염이 딱 오면 장경인대염이 무릎의 바깥쪽에 턱 튀어나온 쪽에 여기가 아프고 눌러서 이렇게 할 때 아프다. 그러면 장경인대가 시작이야. 그때 딱 오면 무조건 다리를 일자로 하는 게 좋아요. 일자. 일자로. 또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무릎에서 되게 아픈 게 뭐냐면 이 거위발 건염이 있어요. 거위발 건염. 거위발 건염이라는 거면은 내측인대 바로 아래에 요 안에 보면은 힘줄이 안쪽에 있는 힘줄이 줄어가서 세 개가 붙는데 보통 세 가지 근육이 여기 붙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이제 거위발같이 거위발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거위발 건염이라 그러는데 관절 막에 생긴 염증이 통증이 되게 심해요. 이게 오면은 못 걸어요. 아파가지고 심한 사람들은 아파가지고 뭐 딛지도 못해요. 더 심한 사람은 응급실 실려가기도 해요. 자기가.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면은 이것도 구부렸다 폈다 하면 안 돼요. 아까 같이 내측인대요처럼 얘를 안쪽을 위로 하늘 올리고 요 정도 무릎을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얼음찜질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붓기가 완전히 가라앉고 아프지 않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요거는 다른 거 2, 3일 보여서 4, 5일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안 좋아지면 아까 같이 그런 충격파나 이런 치료하면 다 좋아지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일주일 만에 좋아지는데 다른 통증과 다르게 거위발 건염은 통증이 심하니까 겁나가지고 뛰다가 아프면은 병원을 간단 말이죠. 그럼 너무 아프니까 의사가 보고 MRI 찍어가지고 또 주사 맞고 수술하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주사는 어떤 경우에도 주사는 쓰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이 무릎을 90, 100살까지 잘 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흔한 게 여기 슬개건염도 되게 많은데 슬개건은 말 그대로 무릎을 갖다가 강하게 탁 펴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점퍼슨이라고 하는데 점프를 할 때 많이 쓰고 농구 선수들이나 농구할 때 많이 쓰고 계단 오르내릴 때 또 다운힐 칠 때 다운힐 빨리 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데 지지대염처럼 얼음찜질해주고 쉬면 되게 좋아지고 이 모든 부상들이 다 과사형 때문에 오는 거지
뭐 어떤 데는 뭐 자세가 어떻다, 뭐 신발이 어떻다, 그게 좀 영향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 과사용이거든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뛰다가 방금 같은 그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다. 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일단 붓나 잘 봐야 돼. 붓기가 있나. 붓기가 있으면 딱 멈춰야 돼요. 붓기가 없으면 조금 떠도 돼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무릎 주위에 얼음찜질을 꼭 하고, 아까 같이 내측인데 좀 아프다 그러면 이런 자세를 이렇게 좀 취해서 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장경인대가 아프면은 절대 구부렸다 폈다 하지 말고 무조건 철저하게 일자로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무릎을 핀 채로 다른 다리로 자꾸 일어나고 핀 채로 걸어야지. 그 다음에 계단도 1층이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 구부렸다 폈다 하니까. 선생님, 그러면 방금 얘기하셨던 그 부위가 아프다면 보통 무릎 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멈추는 게 좋겠군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경인대염 같은 경우는 통증 올 때 딱 멈춰야지 오래 가지 않고, 거위발 건염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뛰기가 힘들고, 무릎 주위에 있는 여기 지지염 같은 거나 스개 건염이나 내측인대염은 상태에 따라서 좀 뛰어도 됩니다. 오히려 안 뛰어서 살찌는 게 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강도를 좀 낮춰서 좀 뛰면서 이틀 쉬고 좀 뛰어보고, 또 이틀 쉬고 뛰어보고, 괜찮으면 좀 많이 뛰고, 안 좋으면은 조금 쉬고 해야지. 너무 이렇게 무조건 쉬는 건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뛰기 전후로 좀 무릎 부상을 예방하고 좀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하기 좋은 것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항상 이 근육 관리를 잘해. 늘 중요한 게 근육 관리거든요. 특히 무릎 위아래에 있는 사두근, 종아리, 허벅지 스트레칭 해주고, 평상시에 우리가 달리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달리기만 하다 보면은 이 근육을 잘 풀어주는데 되게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자기 일을 하거나 짬짬이 근육을 자꾸 풀어주는 거죠. 다리를 충분히 벌리고, 자, 무릎을 풀릭스는 완전히 폈어요. 이 상태에서 등을 구부리면 절대 안 되고, 등을 핀 상태로 고관절만 접어주는 거예요. 해봐요. 유연하시네요. 하다 보면 뒤가 당긴단 말이죠. 네. 뒤 당기죠. 네. 뒤가 당기는 게 햄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무릎 부상을 좀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라톤은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기록을 뺄 수는 없지만, 기록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기록 때문에 몸을 망치니까 기록을 갖다가 경기를 하는 게 좋고, 늘 얘기지만 건강한 기록은 따라가는 기록이 아니라 따라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대해서 오늘도 경기를 하면서 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따라오는 게 기록이다. 뛰다 보니까 저절로 좋아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기록이. 자기가 막 기록을 따라가려고 집착하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저절로 저런 기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무슨 기록을 잘 내려고 뛰는 게 아니라 건강하려고 뛰는 건데, 맞습니다. 네, 건강을 망치지 않으면서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